유방암 수술 후 비만이 되었습니다. 2탄 40대 유방암 경험자가 알려주는 체중 감량 노하우. 안녕하세요. 시스파인 구독자 여러분, 백승아입니다. 24년 2월 18일에 올린 유방암 수술 후 비만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무려 12,000조회수가 넘었습니다. 제 컨텐츠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4가지만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고치셔도 체지방이 저절로 감소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그 4가지 실천 방법을 해서 얼마나 빠졌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근육량이 1kg 증가했고 체지방량은 3kg가 빠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영상에 대한 과정을 짧게 소개해 드리면서 또 하나의 체중 감량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방암 수술을 하고 3년 정도 있으니까 체지방이 굉장히 많이 증가돼서 체지방률이 3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지방량을 26% 정도까지 감소를 했는데요. 킬로그램으로 따진다면 3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정도 만에 요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이 찌지 않는 생활 습관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을 빼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생활 습관을 꼭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요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단기간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삶의 방식이나 나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단기간에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1년 정도는 충분히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단계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유방암 한우분들 중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많으시죠. 저 또한 40대로 중년 여성입니다. 중년 여성은 사실 살을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이제 노화의 가속도가 붙는 중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사의 기능이 많이 망가져 있고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빨리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중년 여성은 내 몸만, 자신의 몸만 챙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족들을 챙기면서까지 자기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을 빼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정체기가 옵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는 구간이 오죠. 어쩜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체지방이 계속 빠지게 되면 뇌에서는 이거 뭐 이상한데? 왜 이렇게 체지방이 계속 빠져? 라고 뭔가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서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구간이 바로 정체기입니다. 그래서 정체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이 보호 반응을 일으키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정체기가 오면은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정체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 영상에서 소개된 4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을 했는데요. 23년 9월 달부터 제가 이 4가지 방법을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2달 동안 인바디를 측정했을 때 데이터 수치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속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몸이 변하지 않는 거는 그만큼 나의 몸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그리고 어떤 몸의 대사 과정에 대한 망가진 상태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월 초에만 해도 이 데이터 수치가 갑자기 확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12일에 제가 체지방 측정한 게 15.5kg이었거든요. 10월 달까지 아무 변화가 없다가 11월 5일 날 제가 측정했을 때 체지방량이 14.2kg가 되었습니다. 거의 1kg 넘게가 빠졌죠. 그때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하구나. 정말 기뻤습니다.
역시 생활 습관만 고쳐도 체지방이 절로 빠지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11월 5일 날 체지방률은 28%였고요. 우리 12월 달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 그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보더라도 제가 그때 조금 먹긴 했지만 체지방률이 27.1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생활 습관만 바뀌어도 저는 몸무게가 5개월 동안 체지방이 3kg가 빠졌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운동을 가리키는 직업이지 운동을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네, 저 역시도 시간을 내서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운동 고작 해봤자 한 하루에 매일 10분만 하자.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매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막 과격하게 하거나 고강도의 운동을 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꾸준하게 20분만 하더라도 제 몸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걸 왜 저만 하겠습니까? 저희 회원님들께 이거 정말 효과가 있다. 회원님들 같이 해봅시다 해서 원하시는 회원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단톡방이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14시간 공복을 인증할 것, 그리고 자신의 먹은 식단을 사진 찍어서 올릴 것, 이게 답니다. 14시간 공복할 때 이거는 하나 지켜주세요. 바로 새끼 식단 중에서 한 끼 정도는 클린하게 먹는 것입니다. 클린한 식단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클린한 식단은 바로 조리를 많이 하지 않고 양념을 많이 하지 않은 식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도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복합 탄수화물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가장 클린하게 즐겨 먹는 식단이 고구마, 계란, 그리고 샐러드입니다. 이렇게 한 끼 정도만 계속 여러분들이 클린한 식단을 하시게 되면 자극적인 음식이 자연스럽게 입맛에 맞지 않고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클린한 식단을 3끼 중에서 2끼로 늘려나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식단을 개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4시간 공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녁 술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오늘은 많이 먹고 오늘은 안 좋은 걸 먹었으니까 오늘 저녁은 굶겠다. 아니면 내일은 좀 더 클린한 식단을 먹겠다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좋았고, 아무래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메이트가 있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실천력이 좋아져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꼭 하셔야 된다고 한 두 분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식사 습관이 좀 안 좋은 게 있으셨어요. 먼저 빵을 너무 좋아하시고 과자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점, 그리고 외식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점. 회원님도 노력하셔서 진짜 과자를 많이 줄이셨고요. 가능하면 외식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 회원님도 이제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체지방 측정 한번 해봅시다 해서 측정을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이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선생님, 저녁에 밥도 먹지 말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전보다 더 클린하게 드시고 식사량도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식사량을 더 줄이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거나 몸의 대사가 더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식사량은 줄이지 말고 이 정도만 유지해보고 한 달 더 지켜봅시다. 아마 빠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딱 한 달 있다가 체지방 쟀을 때 체지방이 2kg나 빠지셨어요. 14시간 공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녁에 약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에 가시고 그 대신 아침 식사를 건너뛰시게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14시간 공복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수업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6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8시나 9시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게 이제 좀 루틴이 잡혔습니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14시간 공복은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은 시간이 좀 늦어서 나는 꼭 저녁은 집에서 먹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아침을 조금 건너뛰시는 거죠. 근데 점심시간까지 너무 배고프다 싶으시면은 저는 가볍게
간식 있죠. 뭐 계란이나 고구마, 단백질 쉐이크 요런 거 챙겨 가셔서 폭식을 좀 예방하듯이 조금 식사 전에 드시라고 추천드려요. 진짜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수치상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안 나온다면 제가 병원에 가셔서 피 검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피 검사상 뭐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시다든지 한다면 아무리 내가 생활 습관을 하더라도 이게 안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개선 방안을 계속 찾아가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체기가 온다고요. 살이 계속 쭉 빠졌으면 좋겠는데 뇌에서는 너 왜 계속 빠져? 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한 거라서 빠지면 안 돼. 라고 해서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기가 옵니다. 그럼 이 정체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떤 몸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아 내가 정체기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뭔가 한번 바꿔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내 몸이 그 시스템에 적응을 해서 더 이상 반응이 없기 때문에 다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1월 달부터 체지방률이 25, 26 정도 진행이 되다가 한 2, 3월 달에 24 가끔 찍고 25 왔다 갔다 하다가 4월 달부터는 25, 6으로 조금 오르더라고요. 이 오른 상태가 유지가 돼서 내 몸이 나의 체지방의 적정률을 25, 26%로 보구나. 이 구간을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 나이와 키를 고려했을 때 체지방률이 25, 6%면 표준에 속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제 목표가 체지방 10kg, 그리고 체지방률 22%가 목표인데요. 단순히 날씬해지기 위해서 이 목표를 고수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현재 콜레스테롤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지 않았을 때의 체지방률이요. 제가 대학교 때 체지방 10kg, 체지방률이 한 22% 정도, 23%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지방량을 그 정도로 만들면은 콜레스테롤 약을 먹지 않을 수치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에 저는 목표를 그 정도 잡고 꼭 그 구간을 올해 찍고야 말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앞서 한 4가지 실천 외에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식습관을 개선했습니다. 먼저 식사하는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야채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했고요. 그리고 간식을 가급적이면 먹지 않았습니다. 꼭 먹고 싶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정해서 식사하고 나서 2시간 이후에 먹는 걸 선택했고, 과일을 너무 먹고 싶으면 제 스스로도 밥을 먹을래, 과일을 먹을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은 날에는 절대 과일을 먹지 않고, 만약에 과일이 먹고 싶으면 식사에서 밥을 제외하고 식사를 한 후 과일을 먹는 방법으로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개선했습니다. 정체기가 지속될 때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에 대청소를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대청소라 하면요, 내 몸의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는 과채 주스를 이용한 딕톡스도 했습니다. 이 딕토스 방법은요, 제가 3일 동안 다른 건 일체 먹지 않고 과채 주스만 먹습니다. 200ml짜리를 2시간 간격으로 한 8번 정도 먹기 때문에 그다지 배는 고프지 않지만 아무래도 음식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금단 현상이 조금 생기긴 합니다. 저는 항상 이틀째 금단 현상이 좀 오는데 목, 어깨가 뻐근하게 아프면서 머리, 두통이 아픈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몸에 힘이 없어서 무기력증이 나타나서 거의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몸에 대청소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디톡스가 이번에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의 이 체중 관리와 건강 관리의 식이 습관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혈당 관리거든요. 그런데 과채 주스는 과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디톡스 3일을 하고 체지방을 쟀을 때는 근육량이 떨어지고 체지방량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자연스럽게 식사를 제대로 하니까 다시 근육량이 회복되면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체지방량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도 봤을 때 이 3일 동안 과채 주스만 마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내 몸을 대청소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안 먹고 하는 다이어트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폭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중간에 포기할 확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음식을 섭취하면서 몸을 청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다가 우연히 박용우 선생님의 스위치 원식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어보고 선생님의 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살펴봤는데 선생님 프로그램은 3주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저도 3주를 하려고 했으나 저는 9일 만에 포기를 하고 10일째 맛있는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용우 선생님 프로그램 3일차를 살펴보면 제가 디톡스 했던 거와 좀 비슷해요. 3일 동안 선생님은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라고 하고요. 만약 배가 고프다면 허용 음식이 있습니다. 녹황색 채소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안 먹고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디톡스를 했을 때는 3일 지나고 나서 근육량이 떨어졌는데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근육량이 안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너무 좋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7월 달에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7월 달에 도전한 결과는요,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체지방이 1kg 넘게 빠질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는데요. 도저히 3주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주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요요를 막기 위해서 식습관을 계속 가져가기 위한, 유지를 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9일까지만 했지만 지금까지도 조금 체지방이 올라가긴 했지만 제가 식단을 하고 나서 12kg 때는 내가 유지를 하고 열흘 휴가 끝나면 한 번 더 3일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식단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사실 11kg대 체지방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11kg대가 금방 효과가 나타났던 건 앞에서 계속 식단 관리, 14시간 공복하고 1년의 것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단시간에 좋은 성과가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가장 효율적인 거는 한 7일 프로그램 정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깨끗한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면은 다시 요요가 생기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냥 좋다고는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내 몸에 맞게끔 조금 단계를 변화시켜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름 휴가가 끝나고 나면 저는 다시 3일 동안 단백질 쉐이크 먹는 것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꼭 3일 동안 이렇게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꼭 3일은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은 우리 체내에 남아있는 포도당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8시간이 지나야지만 어느 정도 내 몸에 저장된 포도당을 다 써서 이제 지방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단계로 바뀌기 때문에 3일 동안은 다른 음식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가능하면은 씹는 행위하는 덩어리 같은 것을 안 드시는 게 좋은데 이 약간의 3일 동안 이렇게 대청소할 때는 위장도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쉬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 위장 운동이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유동식품 위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좋은 생활 습관을 10가지 이상 만든다면
마치 자연 치유가 되듯이 우리 몸에 있는 좋지 않은 체지방량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꾸준히 하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중요합니다.